가수 송대관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해뜰 날로 유명했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가 46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주 사는데 정읍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태인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는 여기 전주 서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주 영생고를 나왔던데, 그 뒤로 20대 초반에 데뷔를 했지만 한 7, 8년 고생을 했습니다. 무명 가수로서. 20대 초반이면 가수로서는 빨리 데뷔한 거죠. 그러나 무명 생활을 또 길게 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어찌 보면 무명 생활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수 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가 작사한 해뜰 날이 번쩍 뜬 겁니다. 75년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송대관이 작사한 이 꿈을 안고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이 딴다.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은. 이게 75년,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철학과 맞잖아요. 하면 된다. 해보자. 비전을 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자 하는 철학과 맞아서 그랬는지 송대관의 해뜰 날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뒤에 미국으로 가고, 해 뜨면 해가 계속 됩니까? 또 비 올 날도 있고 구름도 끼잖아요. 그래서 그 해뜰 날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지만 이화여대 나온, 그 전부터 물론 사귀었다고는 하지만 이정심이라는 이화여대 출신과 결혼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하늘을 잡은 듯 했지만 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힘들게 인생 여정을 겪어서 그런 건지 그의 인생 여정에는 어찌 보면 노래가 들어가 있고, 그 노래에는 역시 인생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용해된 인생은 힘들어도 된다. 유행가라는 노래도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내일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맞는 이야기죠. 꿈을 보고 고생하는 것은 창피한 거 없죠. 힘든 거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아내 이정심이 작곡한 겁니다. 작사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작곡은 받았고, 이렇게 네 박자, 여기에도 사랑, 이별, 눈물, 연극 같은 세상, 소설 같은 세상, 세상사와 인생사를 노래한 것이 어찌 보면 송대관의 노래를 쭉 관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노래한 인생은 생방송, 녹화 안 돼, 재방송도 안 돼 하는 노래와 인생의 그 뭐랄까요, 연결사. 그는 과연 행복한 가수였는가? 그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무명과 유명을 겪으면서 인생 부침, 떴다 가라앉았다를 많이 반복했는데, 사실은 20대 후반에 떴다가 30대는 가라앉았는데, 미국에 가서도 역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기도 했죠. 사업을 해서 한때는 식당과 마트 같은 것 대여섯 곳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주에서 이렇게 하고는 한 3곳 정도 잘 나갈 때는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인력 관리가. 지금 자영업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힘든 직종일 겁니다. 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 잘 나갈 때는 한 3곳 하려다 보니까 사람 관리도 힘들고 상담도 힘들고, 역시 그래서 얼마 안 가서 2군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마저도 넘기고 한 15년 하다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5년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여기에서 그 식당과 마트를, 그전에는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뭐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5개나 일으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그리고 그때 아내 역할이 지대했다고 합니다. 자, 송대관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내는 이화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송대관이 저보다 12살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58년 개띠,
그리고 아내는 지금 70대니까 그때 서울에서 여자가 대학을 나올 정도다. 사실은 송대관도 태인 출신인데 전주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닌 것도 굉장히 유복한 쪽에 속하는 겁니다. 제 고향 진안 같은 데서는 제 중학교 동창 한 200명 안팎? 그 중에 전주로 나온 사람 아마 10명도 안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이제 실업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아야 하여간 10% 안팎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학교부터 여기서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 것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나이 지금 79세에 별세했으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많았고 고등학교는 지방에서 나와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읍이 아니라 전주 유학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자긍심이 있었겠지만 가수로 데뷔했는데도 무명 가수. 그때는 해뜰날 아내를 만날 때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얼마만 몇 해 만에 지고 미국으로 가서 또 고생하고 어찌 보면 바닥에서 그런데 생존력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향수병이 도져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겠죠. 가수.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복귀해서 뭔가 해뜰 날 다시 재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2, 3년 뒤에 그 아내도 따라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 마트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중개사 자격증도 따가지고 미국에서 부동산 이 거래를 돕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운 사람이지만 이것저것을 해본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제 국내에 와서 뭐랄까 또다시 재기에 성공한 이 송대관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 경제적인 여유를 미국에서 발휘한 실력으로 아내가 아마 그 부동산 투자랄까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억대 그 단독주택에 살았네 또는 뭐 6, 70억대 부동산에 살았네 단독주택 송대관 얘기 그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수백억 정도까지를 모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1억 벌면 10억 벌었다고 소문나더라고요. 자산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또 부채 상황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수백억, 뭐 500억이라고 하고 한 2, 300억이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그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 아내가 그때 재산은 뭐 몇십억이긴 했지만 빚도 많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내가 역시 능력을 발휘해서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가수로만 본 게 아니라 그걸 투자해서 지금도 뭐 가수들 투자해가지고 연예인들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언론이 그 부동산 광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이나 회사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참 그 우리나라 언론 수준하며 그 지향하는 목표하며 정말 MBC나 이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데 보면 언론인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기레기니 쓰레기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작은 성공은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그렇게 축적이 됐겠죠. 거기에는 송대관의 후광이 많지 않았겠느냐. 사업할 때 요즘도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광고하면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토지 분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의 유명세를 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론도 문제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독자도 상당히 시청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연예인하고 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파트하고 탤런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팔리잖아요. 그게 어떤 그 후광 있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유명 가수면은 부동산 사업하는데 물론 좋았겠죠. 제가 이게 정확한 내막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이 추론이랄까 이런 걸 많이 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서는 제가 송대관의
인생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가요 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령에서 7만여 평의 땅을 그 경매로 받았다고 합니다. 땅 이렇게 개발하려다가 라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그 사놨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빚이 너무 많으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시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은 살면서 버티면 되지만 최고의 부자들은 땅 부자지만 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돈도 많아야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발해서 이제 판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 보령 인구 보니까 9만 4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정읍 인구보다는 많을까요? 정읍이 그 정도 될라나? 정읍 인구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보령 인구 확인해 보니까 9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갈 때마다 7만여 평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70억 경매 시작해가지고 60억 받았다니까 그때는 경기가 괜찮았나 봐요. 한때 아무튼 뭐 전원주택이다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토지 분할해가지고 뭐 분양하는 것이다 아니면 개발해가지고 이런저런 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7만여 평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는가 본데 개발할 때도 얼마나 토목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주택을 이렇게 사서 뭐 전세를 놓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사업이죠. 뭐 전세 사기 같은 크게도 나지만 그러나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이건 토목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죠. 부동산 그 투자하는 것도 망하기 쉽지만 개발해가지고 이게 분양한다는 것은 크나큰 사업인데 그리고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지자체는 망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보령에서 7만 평이나 되는 땅을 사서 이걸 이제 그 개발해서 분양하려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한 200억 안팎 어디서는 300억 안팎 그런데 부채를 안게 된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몇백억 됐다는 그 자산까지 싹 까먹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300억 자산가였다. 그런데 300억 빚졌으면 한 600억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부도가 난 거죠. 이렇게 저렇게 새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뭐랄까 그 부채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건도 생기고 아내는 뭐 복역까지 하게 되고 연대보증을 썼던 그 송대관도 송사임이 휘말려서 대법원까지 갔다 와. 대법원까지 가면 뭐 얼마나 짧아야 3년 뭐 길면 5년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를 말렸겠어요. 부채는 몇백억 되지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아내는 이제 그 뭐랄까요 복역까지 하게 되지. 자기는 이제 그 방송사에서 그런 일이 알려지니까 이거 얼마나 연예인의 그 언행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까? 그래서 출연도 못하게 되지. 그러니까 돈줄은 끊기지 핍박은 많이 받게 되지. 경제적 그 압박은 많이 받게 되지.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건강까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랄까 부채를 갚기 위해서 회생 신청도 해가지고 부채 감면을 좀 받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갚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연대 보증했는데 그 아내가 빚진 거 아니냐? 네가 빚진 거 아닌데 왜 네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냐? 이혼해라. 이렇게 이혼을 권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가 자 우리 그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태진아 그 다음에 서른도 현철 송대관 아마 나이는 현철이 맞나요? 현철과 송대관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 송대관 빼고는 모두 예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송대관은 말 그대로 그게 실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저 태인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송영관이던가요? 할아버지가 그런 그 영예를 받았는데 자기가 성을 바꾸면서 뭐랄까 할아버지를 좀 욕되게 한달까? 할아버지의 영광을 가린달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가문의 영광은 못 되더라도 가문의 수치는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랬는지 예명을 안 썼다고 합니다. 본명을 썼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본명 조방헌 서른도는 본명 이영춘 현철은 본명 강상수 송대관의 본명은 송대관
여기 익산에 가면 여산송 씨가 있거든요. 여산송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독립 후손가로서, 독립 그 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혼도 안 하고, 내 그 뭐랄까 인생은 아내 덕분이다. 그리고 이 촌놈 이미지 이걸로 살아남았는데 촌놈스럽게 촌스럽게 밀어붙여서 이걸 갚아야지 해서 거의 그 부채를 변제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4,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압박을 견디면서 뭐 하루에 4-5군데 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낮에서 밤까지 그랬으니 어찌 보면 건강이 온전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뭐 담도암도 걸리고 여러 번 수술도 하고 이번에도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부침이 심했죠. 그래서 내 인생은 4박자가 아니라 8박자다. 8박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침이, 음양이 심했단 이야기죠. 그런 그 아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가 남편 믿고 너무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걸 거예요. 군대에서도 연대장 부인이 사단장 행세를 한다고 하듯이 자기가 어찌 보면 그 후광을 입었는데도 그 후광 배경을 부인하고 자기 능력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죠.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이 이국 땅에서의 성공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벌의 우수함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뭐 송대관 못지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성공 체험에서 나오는 이 자신감, 과잉 이런 것 저런 것들은 남편의 후광을 자기 걸로 해석해서 그러기 십상이죠.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 입장이었으면.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데, 송대관은 그래도 끝까지 남편으로서 이런저런, 물론 그 이제 여기저기에서 유튜브 제가 이거 참고도 하고 여기저기 기록도 참고해보고 그러면은 그렇잖아도 좀 아내가 이정심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 원정 도박을 가서 뭐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이를테면 배포가 컸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너무 크게 벌이다가 그냥 잔잔한 무슨 뭐 꼬마 빌딩 투자, 무슨 뭐 상가 투자, 무슨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건설업체처럼 개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이 기획부동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끼는 업체들 하며 분양업체 하며, 그리고 그 분양을 이제 대행하는 광고하는 이런 것 저런 걸 따지면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에 물론 뭐 남편이 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벌써 그 연대보증선 그 금전 문제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생이, 그게 뭐 한 20년 안팎 아주 길었다. 하여간 해틀날 보니까 75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행한 건데 지금은 25년. 50년간 해뜰날이라는 게 노래를 뭐랄까 계속해서 누군가 불러준 그런 노래인데, 그래요. 그의 노래에는 이렇게 인생에 대한 희망, 이별과 사랑과 눈물, 그리고 세상사, 인생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의 인생 여정은 행복했는가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참 어찌 보면 불행도 적어도 고생도 많았다. 그런데도 자기 역할을, 가문의 역할, 가장의 역할, 남자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걸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이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전라남도가 남진이라면 전라북도는 트로트 쪽에서는 송대관, 그렇게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송대관을 그 하늘나라에 떠나 보내면서 제 나름의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봤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후광을 너무 자기 걸로 해석하다가 무리하면 투자에서도 큰 실패다. 이 주식 투자든 주택 투자든 이 토지 투자든 이 투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주택 투자는 성공 확률이 50, 60% 된다면 이 개발해서 토지 투자는
큰 부자는 토지에서 나오지만 개발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굉장한 사업인데 참 분리해가지고 말년에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